아들레트는 못생기고 뚱뚱한 아이였으며 악마가 가족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릴 적에 목격했지만 가까스로 도망쳤고 그는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매일 굶주리며 신을 찾았고 가장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신은 그의 소원을 들었을 때 무가치한 죽은 가족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평생 쓸모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들레트는 울기 시작하며 말했다. 자신이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신은 충분한 힘으로 그를 차서 넘어뜨렸다. 그의 갈비뼈를 날려보내며 그를 다시 땅에 떨어뜨렸다. 숨을 쉬기 위해 애쓰는 동안 신은 그에게 미소 지라고 소리치며 다시 한번 차며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고통 앞에서 미소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신은 그를 계속 때렸다. 아들렛이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을 때까지.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물리법칙을 깨뜨릴 비밀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뼈가 부러질 때까지 훈련했다. 언젠가 그는 전쟁의 여신이 선택한 6 영웅 중 하나가 되어 부활할 때 악마신을 물리칠 힘을 얻을 것이다. 400만 년 후 가장 강한 전사를 위한 토너먼트가 열렸다. 막 시작하려던 그때 세계의 왕이 두 신반인들에게 선언했다. 전쟁의 여신 앞에서 싸울 것이라고. 이 결투의 승자는 나시타냐 공주와 잠자리를 갖게 되지만 그가 계속 말하는 동안 아들레트가 결투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못생긴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제안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도전하겠다고. 두 신반인 모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지만 경비병들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하자 아들레트는 자신의 비밀 화살을 던지기 시작했고 2초 만에 모두 쓰러뜨렸다. 반신들은 그를 가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고 공격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들렛은 뛰어난 고개 실력으로 모든 공격을 피했고 그들의 파격적인 공격을 피한 후 휘발유통을 던졌어요. 그는 조끼 아래에서 수백 개의 수류탄을 보여주며 이를 던져 주변에 눈부신 안개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그를 마술사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더 가까이 달려들어 공격하려 할 때 공기반신이 그의 칼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의 함정의 일부였어요. 얼굴에 있던 휘발유를 점화하려는 계획이었죠. 눈이 멀었을 때 그는 팔을 부러뜨리고 넘어뜨려 척추를 짓눌렀어요. 동시에 공 반신은 독이 든 가시 때문에 걸을 수 없었어요. 그가 심었던 것처럼 모두 앞에서 그는 자신이 아들렛 메이어라고 발표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 그는 여신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를 선택받은 영웅 중 하나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신은 그를 제압했고 모든 군중이 그에게 음식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날 늦게 아들렛의 쓸모없는 얼굴은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포탄을 가진 금발의 뜨거운 소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가 검을 다루는 방식이 그녀의 홍수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검을 느껴보고 싶다고 베기드했지만 그는 그녀의 얼굴이 역겹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손을 흔들었고 그녀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물었다. 그녀에게 자신의 우울한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그녀가 박수치고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그녀의 멋진 큰 가슴이 박수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왜 그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말하는지 위아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6명이 용감한 꽃 중 하나로 선발되어야 하고 곧 부활할 악마신을 물리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인이 감옥에 숨어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값어치 없는 몸이 왕녀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하자마자 그녀는 도망쳤고 그는 그가 매우 예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그를 굶어 죽게 선고하고 그는 마지막 며칠을 보낼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전 문장과 중복됨으로 생략. 그러나 그는 경비병들이 던져주는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비오는 물을 마시며 2달을 살아남았다. 3개월이 지나자 그의 팔은 드디어 치유되었고 그는 탈출 계획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모든 시민들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늘은 붉은색으로 타올랐고 악마신이 드디어 부활했다. 그 붉은 빛을 보고 전쟁의 여신이 아들렛 앞에 나타나 그의 피부를 찔렀다. 그가 깨어났을 때 손에 타는 듯한 감각을 느꼈고 그가 6 영웅 중 하나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꼭 문장을 보았다. 그는 이것이 그의 인생 전체가 이끌어온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다시 나타난 금발의 미녀는 자신을 공주 나샤타니아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녀의 문장을 보여주기 위해 거대한 포신을 드러냈다. 그가 자신의 꽃을 보여주자
그녀는 자신의 무기의 능력을 발동시켰다. 그의 검을 수백 개의 신비로운 단검으로 분해하고 그것들을 사용해 감옥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에게 서둘러라고 말했고 탈출한 후 나샤타니아는 반신을 감옥으로 밀어넣고 함께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리를 지나 탈출한 후 그는 두 마리의 말을 탈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 출구문에서 그들의 말은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군인들이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악마 신이 섬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른 6명의 용사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아들렛의 옛 쓰레기장에 도착했고 그는 짐을 싸서 여행 준비를 마쳤다. 곧 그들은 여행을 시작했고 그들은 누구에게도 추격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샤타냐는 이곳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의 도시 밖으로 나온 첫 번째 경험이라서 그녀는 새로운 종류의 과일을 시도해보고 당근까지 가져보기로 결정했다. 과일을 순식간에 까는 동안 그녀는 아들렛에게 자신의 놀라운 마법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아들렛은 이것이 칼의 성자라는 힘임을 깨달았다. 자신의 기술을 더 보여주기로 결심한 나샤타냐는 그에게 날카로운 칼들을 던졌다. 하지만 아들렛은 모든 칼들을 피했고 하나를 때려내며 그녀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불가에 앉아 쉬면서 아들렛은 나샤타냐에게 고흐르는 악마의 땅에 도착하기까지 며칠 남았다고 말했다. 며칠 후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새로운 도시로 이주하는 여러 마을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아들렛은 나샤타냐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했다. 공격받을까 두려워해서 모든 용사를 제거하려는 적들은 연합하기 전에 그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샤타냐는 두려워졌어요.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들이 숲을 지나갈 때 한 가족이 보여졌어요. 마을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나샤타냐는 왜 서둘러 떠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그 마을이 악마에서 내려온 사악한 괴물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요. 그것들은 무자비한 괴물들이었어요. 마귀 신으로부터 내려온. 즉시 아들레트는 마을로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들을 유인하는 함정일지 몰라서요. 숲 밖에서 흉측한 괴물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한 남자를 쓰러뜨렸다. 아들레트는 괴물 쪽으로 달려가며 그들을 유인하겠다고 제안했고 나샤타냐에게 마무리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액체를 뿌리고 그 순간 불을 붙였다. 괴물들이 타오르자 나샤타냐는 즉시 그들을 소멸시켰다. 그는 다시 서둘러 도망가며 그들의 주의를 끄는 호루라기를 불었다. 한 마리를 쓰러뜨릴 때 다른 괴물들을 피했지만 나샤타냐는 즉시 그들을 죽였다. 다른 악마들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달려들었지만 아들레트는 그중 하나를 쓰러뜨려 그녀가 짐승을 제거할 수 있게 했다. 모든 괴물이 죽자 아들렛은 그녀의 능력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항상 그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들렛은 다른 누군가가 남아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자 한 여자가 그에게 여행하는 소녀가 마을에 버려졌다고 말했고 그녀는 악마들이 그녀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한 아들렛은 마을로 떠나려 했지만 나샤타냐가 그를 멈추고 그들을 구할 수는 없으며 목적지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아들렛은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달려가며 모두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를 따라가려고 할 때 더 많은 괴물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마을 안에서 아들레트는 모든 집이 파괴된 것을 깨달았고 괴물 안에 총알이 박혀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총포탄으로 쏘인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여행하는 소녀가 그것을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그는 마을에서 그녀를 발견했고 그녀가 강아지를 구해준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녀가 지금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소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아들레트를 보고 그녀의 끔찍한 얼굴이 흉터 수술 때문인지 궁금해했고 그에게 떠나라고 말하며 그녀가 이 세계 전이 이 세계와 시켜버리기 전에 말했어요. 그녀가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아서 아들레트는 자신을 소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자신을 6용사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플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를 지나쳐 총을 쐈다. 운 좋게도 그는 말을 잘 제어할 수 있었고 그녀는 즉시 총알을 다시 만들었다. 다시 한 발 장전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인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그들이 같은 팀이라고 설명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쓰레기 같은 더러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진실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한 기사가 나샤타냐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도시에서 온 것이었다. 그는 골드호프였고
자신이 용사 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그녀에게 자신의 문장을 드러냈을 때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여러 용감한 전사들을 죽인 소녀를 찾았다고 했다. 라샤타니아는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으며 그는 총알을 드러내며 살인의 이름이 플라미라고 말했다. 동시에 플라미는 아들렛을 더러운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비난하며 그가 도시의 의식 토너먼트에 들어간 것에 대해 그의 범죄로 빈 머리를 날려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렛은 그녀에게 자신이 모든 무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를 더욱 비겁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화약의 성녀라고 말하며 혼자서 악마신과 싸우러 간다고 그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했다. 말을 자극하기 위해 총을 쏘고 그녀는 즉시 달려갔다. 그 순간 아들렛은 말을 실어보냈고 그 소녀를 쫓기 시작했다. 숲을 달리며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던 중 그는 그녀의 흔적을 발견하고 따라가기 시작했다. 곧 그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녀가 나무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곧 그녀가 주위를 분산시키기 위해 2개의 돌을 매달아 놓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나무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망원경을 통해 감시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를 발견했어요. 덤불 속에서. 그리고 그녀는 그가 어떻게 그녀를 찾았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녀는 도망쳤다고 생각하며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지만 아들레트가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가 마법사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래도 그녀는 총을 겨누기로 결심했고 말했어요. 그에게 못생긴 얼굴을 눈앞에서 치우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녀 혼자서 악마신을 죽일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녀는 그의 아모러그 풀에 관심이 없었고 그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그의 이빨을 박살낼 수 있다고. 그리고 다른 용사들도 그녀와 함께 하려고 하면 죽인다고. 그녀는 함께 연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들레트는 그녀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맞아맞아 당한 후 아들레트는 검을 칼집에 넣기로 결심했고 플레이미는 그에게 가서 호수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말하며 달아났다. 그러나 쓸모없는 쓰레기 얼굴은 멈추지 않고 폭탄을 그녀에게 던졌으며 연기로 그녀의 시야를 가렸다. 그녀의 가방을 훔치면서 자신이 그녀의 새로운 여행 동료라고 선언했지만 그녀는 그가 어떤 역겨운 구멍에서 나온 건지 궁금해했다. 바로 그때 그는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며 말했는데 다른 용사들이 그녀를 죽이려고 하면 자신이 그녀를 구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겨냥했지만 그가 살아남을 경우 총알을 낭비할까 두려워서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한편 라샤타냐와 골도프는 악마를 발견했고 그는 그 악마를 베어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샤타냐는 몇 개의 송곳니를 준비해 그 악마를 제거하려 했지만 악마는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행운인지 골도프는 즉시 그 악마를 바닥에 박아 넣었다. 송곳니가 사라지자 새로운 괴물이 그녀 앞에 나타났고 그녀는 충격으로 멍해졌다. 하지만 골도프는 강력한 일격으로 그 괴물을 처치했다. 그때 그들은 아들렛의 말을 발견했고 골도프는 그 말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라샤타냐가 준비할 때 그녀는 그 메시지가 아들레트에게서 온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가 그녀에게 혼자서 울부짖는 악마의 땅으로 계속 가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같은 시간에 아들레트와 플라미는 숲속을 걷고 있었고 아들레트는 그녀 곁에 남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반드시 그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국 서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자신의 운명은 악마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은 아들레트에게 이해되지 않았고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멀리서 울부짖는 악마의 땅을 발견하자 아들레트는 사람들이 아마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즉시 서둘러 출발했어요. 곧 그들은 성에 도착했고 그는 플라미의 가방을 그녀에게 돌려주었어요. 그가 문 앞에서 소리치자 한 무리의 경비원들이 나타나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선택받은 용사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한 경비원이 그에게 다른 2명의 용사가 며칠 전에 도착했지만 사원으로 떠났다고 말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지휘관이 그들을 경비초소로 환영했다. 그들이 나가면서 그는 몇몇 병사들이 악마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겨우 몇 명의 생존자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요새 안에서 그는 악마들이 그들의 대륙을 침략하여 용사들이 악마신에게 죽기 전에 제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내기였던 것은 숲속의 악마들을
전 왕이 만든 환영의 장벽으로 봉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벽이 신전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전은 소금의 성인이 만든 방어벽으로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었고 괴물들에 의해 결코 파괴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용사들이 모이면 한 전사가 신전 안에서 장벽을 활성화하여 악마들을 영원히 봉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모두 악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렛은 이 말이 완벽하게 이해가 갔지만 다른 용사들이 이를 정말 용감하게 악마신을 마주할 수 있기를 사령관이 제단을 보여주며 그 안에 복제품이 설치되어 있다고 전했어요. 그들은 성전 내부에 검을 꽂아야 하며 장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검을 제단에 꽂아야 한다고 했어요. 아들레트는 시도해보기로 하고 방법을 알아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그들은 떠나기로 했어요. 요새를 떠나 성전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아들레트는 나샤타냐가 이미 성전에 도착했는지 궁금했고 함께 플라미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플라미는 그들이 제거하려고 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녀에게 말하고 아들렛에게 그의 쓸모없는 머리를 빼내라고 했다. 그렇지만 아들렛은 바보로 남기로 선택하고 그녀에게 결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간 그는 그녀를 밀쳐내며 창으로부터 그녀를 구했고 그녀가 균형을 잡자 그녀는 총을 겨누고 나샤타냐를 향해 발사하여 그녀의 칼날을 즉시 파괴했다. 나샤타냐는 아들렛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골도프를 태클하여 그 소녀를 처치하기 전에 저지했다. 즉시 나샤타냐는 작은 빛을 내뿜어 큰 스파이크로 변형시켰고 플라미는 그것들을 넘어서 날아가 그녀의 방패를 폭발시킨 후 숨었다. 아들레트는 골도프를 제지하려 했고 소녀들이 서로 공격하는 것을 멈추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나샤타냐는 즉시 새로운 방어를 준비했어요. 충분히 본 아들레트는 검을 뽑았지만 골도프가 그를 밀쳐냈어요. 그래서 그는 먼지를 뿌려 시야를 가리게 했어요. 플라미가 골도프를 바로 저승으로 날려보내려고 시도했을 때 아들레트는 돌을 던져 그녀의 목표를 빗나가게 했어요. 즉시 그녀는 또 다른 사격을 준비했는데 나샤타냐를 겨냥했어요. 하지만 아들레트는 그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하며 플라미는 적이 아니면 사실 그들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그녀의 문장을 드러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왜 처음에 그녀를 공격했는지 궁금해했어요. 나샤타냐는 그녀가 유명한 킬러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도시의 용감한 전사들을 처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미는 자신이 정말 킬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용사들을 죽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렛이 왜 그녀가 전사들을 죽였는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그것이 악마신을 깨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도프는 그녀의 고백 때문에 처형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샤타냐는 그녀를 끝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렛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들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결코 적일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악마신을 되살리려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플라미는 그녀에게 이유가 있다고 말했고 그 못난이는 자신이 확실히 그녀의 편이라고 했으며 나샤타냐가 공격을 계속한다면 그녀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골도프는 그 못난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빠른 죽음을 줄 준비를 했지만 나샤타냐는 항복하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창을 사라지게 했다. 몇 분 후 아들렛은 그들이 사원 쪽으로 계속 가자고 제안했고 그래서 그들은 떠나기로 결정했다. 숲속에서 하늘에 큰 새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아들렛은 망원경으로 그들을 보았고 실제로 그들이 날고 있는 괴물임을 발견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숲 안에 폭발물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발에 휩싸일까 봐 두려워서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앞에 악마 군단을 발견했고 아들렛은 그들이 자신들을 늦추려 한다고 생각했다. 나샤타냐의 명령에 골도프는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첫 번째 괴물을 쓰러뜨리고 두 번째 괴물을 파괴하고 세 번째 괴물을 갈랐다. 그에게 큰 짐승이 나타나 다른 것들을 해치우라고 명령하자 골도프는 헬멧을 썼으나 그 순간 커다란 가시들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 더 많은 악마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었지만 플라미에가 하나를 제거하고 나샤타냐가 다른 하나를 파괴했다. 더 많은 악마들이 달려들었지만 플라미에가 하나를 제거하고 나샤타냐가 다른 하나를 파괴했다. 그와 동시에 골도프는 여러 머리를 베었고 아들레트는 또 다른 괴물을 죽였다. 악마들이 끝이 없다는 걸 깨달은 나샤타냐는 아들레트에게 사원 쪽으로 가라고 하며 앞에 있는 괴물을 처치하라고 했다. 그래서 아들레트는 서둘러 달려갔고 그동안 괴물들이 하나씩 쓰러지고 있었다. 사원 앞에 도착했을 때 부상당한 여인을 발견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막을 작동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문 쪽으로 달려가 열려고 했지만 깨달았다. 그의 약하고 쓸모없는 손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망설임 없이
그는 폭약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그것에 불을 붙인 후 서둘러 떠났다. 폭발하자 문이 열리며 어두운 복도가 드러났다. 아들렛은 어둠 속에 괴물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검을 뽑았다. 하지만 2명의 기사들이 그에게 돌진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그들을 모두 처치했지만 그들이 단지 빈 갑옷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눈앞에서 그 여인은 악마로 변해 그가 처치하기도 전에 도망쳤다. 그 순간 숲 주위에 안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들렛은 누가 장벽을 활성화했는지 궁금해했지만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제단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검이 무대에 끼워지고 누가 몰래 들어왔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뛰어들며 왜 방어막을 활성화했는지 궁금해했어요. 아들렛은 그것이 활성화된 것을 발견했지만 누가 한 것인지 몰랐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절 안에 갇혔을까봐. 골드호프는 방어막을 해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가 칼을 빼자 안개가 거치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렛은 해결책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시도했어요. 마지막 소금 성인이 한 것처럼 피를 흘리며 무대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개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영원히 여기 갇힐 수도 있다는 깨달음에 나샤타냐는 잡았어요. 검을 빼들고 장벽이 열리기를 소리쳤다. 하지만 플라미는 그깟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검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제단을 거의 갈라놓을 뻔했다. 그런데 플라미가 그녀를 붙잡고 진정하라고 말했다. 그 순간 어둠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들이 자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이유를 묻는 여자였다. 아들렛은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자신을 샘이라는 여자라고 소개하고 그녀가 습지의 성녀이며 용사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다고 말했다. 아들렛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말하면서 크리스트로 그녀를 인상시켜 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갈 때보다도 약하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플라미에 대한 죄를 지었다며 처형하자는 제안을 했다. 소녀가 즉시 총을 겨누었지만 나샤타냐는 참이 체력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 그 순간 다른 소녀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모라라고 소개하며 저를 처음 도착한 산의 성녀라고 말했다. 잠시 후 그녀는 그들 중에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아들렛보다도 더 무가치한 바보가 절에 들어와서 다른 선택된 용사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그룹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 중 7명이 용감한 자로 선택되었다. 모라는 누가 가짜인지 궁금해했고 아들렛은 모두 자신의 문장을 드러내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한 명씩 그들은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몇 세기 전 한 송이 꽃의 성인은 자신의 힘을 6조각으로 나누어 각 용감한 자가 하나씩 지니게 하였고 세월이 흐르면서 매번 악마신이 깨어날 때마다 오직 6명이 용감한 자만이 선택되었다. 아들렛은 성인이 여느 때처럼 6명이 아닌 7전사를 선택하기로 했는지 궁금해했지만 모라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한스는 그들 중 한 명은 분명 가짜라고 말했다. 몇 시간 후 아들렛과 한스는 주변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안개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하며 같은 곳에 다시 도착한 후 아들렛은 나무에 밧줄을 묶기 시작했고 한스는 땅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고 깨달았다. 이 바리어를 벗어날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사원으로 돌아갔고 아들렛은 나시타냐에게 말했다. 그들이 벗어날 유일한 희망은 안개를 걷는 것뿐이라고. 그때 그는 플라미가 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더러운 윤을 그만두라고 말했다. 그가 숲에서 빠져나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할 때 모라는 그들에게 말했다. 신성한 말씀의 책은 새로운 해결책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들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녀는 장애물은 그것을 활성화한 사람만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를 죽이면 안개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을 들은 아들렛은 오직 인간만이 안개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 중 한 명이 분명히 마신의 간첩일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샤만은 플라미가 아마도 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즉시 그녀를 처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아들렛은 그녀를 막으며 플라미는 무죄라고 말했다. 모라가 그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어린 시절에 대해 설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의 고백을 통해 스파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첫 번째로 나서기로 결정한 아들렛이 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자 그는 그가 어떻게 6용사 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는지 궁금해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끝내자 그들은 차례로 무대에 올라 각자의 이야기를 밝혔고 플라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라가 눈가리개를 벗자 그녀의 머리에 뿔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는 인간이었고 어머니는 악마였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곧 그녀의 이상한 윤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악마신이 꼭두각시로 태어났다고 말했고 성인의 힘을 얻었다고 했다. 악마의 어머니가 몇 명을 납치한 후에 악마를 위한 사원을 짓게 강요했던 것이다. 그녀는 항상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악마신을 부활시키기 위해 사원을 떠났다. 하지만 모라는 충분히 들었고 그녀가 왜 편을 바꿨는지 묻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아들레트가 그녀를 변호하며 그녀는 복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악마신을 없애고 악마들을 영원히 망치려는 그녀는 인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들레트는 그녀가 분명히 방어막을 활성화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분명히 무죄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스는 그녀가 정반대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이미 처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인간만이 신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고 플라미가 반인이라서 나머지와 같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 몬스터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플라미가 부인하자 그녀는 모라가 아마 가짜일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전 자백을 쓸모없는 작은 거짓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레트는 자신이 용의자로 간주되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플라미를 처형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바로 그때 차마트가 플라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가짜였고 그녀를 죽이면 안개가 거칠 것이라고. 하지만 한스는 그녀가 아마도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아들렛이 분명히 찾던 간첩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라미가 선택된 용사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절대 사원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용사들이 그녀의 범죄로 그녀를 죽이려고 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 그녀가 아니었다면 플라미가 사원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그는 아들렛이 자신감이 너무 넘친다고 생각했고 그를 용의자로 간주했다. 그는 또 아들렛이 자신감이 지나치다고 봤다. 플라미는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가 아마도 악마신을 위해 일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플라미가 무죄라고 동의했지만 샤마트는 그 소녀를 죽일 수 없게 되어 실망했다. 나샤타니아가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었을 때 아들렛은 골도프가 그녀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아챘지만 모라는 장벽이 어떻게 열렸는지 물었다. 무죄를 증명하고자 아들렛은 일어난 모든 일을 밝히기 시작했고 폭발물로 문을 열었을 때 안개가 신비롭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밖에서 괴물을 처치하려 할 때 누군가가 안으로 몰래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샤타니아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에게 말했다. 그녀가 그의 편에 서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방어할 것이라고. 그 순간 한스는 아들렛이 분명 가짜라고 말하기 시작했으며 어떻게 검이 신기하게도 스스로 재단을 찔렀는지 위아해했다. 그는 성전의 문이 열리면 절대 닫힐 수 없으며 아들렛이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 몰래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말에 모두는 결국 아들렛이 가짜라고 생각했고 한스는 그에게 배신으로 처형하겠다고 말했다. 무죄를 증명하고 싶었던 아들렛은 그들 중 한 명이 성전 안에 구멍을 파고 문을 열자마자 도망쳤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라는 그를 공격한 기사들이 바로 그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열쇠 없이 성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첫 번째 사람. 그럼에도 아들렛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다른 성자들이 그보다 먼저 성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라는 그의 변명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문이 열리면 절대 닫힐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 순간 한스가 검을 뽑았고 찬마트는 그를 베려고 준비했지만 모라가 그들을 물러가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나샤타냐는 왜 아들렛이 의심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스는 아들렛이 성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었으며 아들렛의 끔찍한 얼굴이 범인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샤타냐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플라미에게 그를 변호해달라고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소녀는 신경 쓰지 않는 듯했고 아들레트가 자신이 비난받는 모든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아들레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고 나샤타냐의 지지를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모라는 다른 이들에게 판단을 내리라고 말했다. 한스는 아들레트가 빠른 죽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안했다. 그를 절단해서 그의 동맥이 어떤 상태인지 보자고. 차마트는 그의 말이 완벽하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했고 플라미는 밝혀냈다. 그의 무용지물 얼굴이 부서진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 배신은 아들렛에게 벌에 쏘인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고 골드호프는 자신이 너무 못생겨서 살려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순식간에 그는 앞으로 돌진해 플라미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아들렛의 머리를 거의 베어버릴 뻔했다. 한스는 그를 찌르려 했지만 그는 시야를 가리는 연막탄을 던져서 플라미에게 독을 주입할 수 있었다.
빛이 사라지자 그는 그녀를 이 세계로 보내겠다고 위협했고 나샤타냐는 그가 정말로 내통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렛은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걱정했고 한스에게 제발 비켜달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가 떠나자 아들렛은 또 다른 연막탄을 던졌고 그들의 시야를 다시 한번 가린 후 도망쳤다. 그러나 한스는 그의 등에 칼날을 던져서 부상으로 그를 늦추었다. 그래서 모라와 차모트는 그를 쫓았지만 그가 바닥에 가시를 깔아놓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은 그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숲속에서 아들렛은 가능한 한 멀리 서둘렀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지쳐서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칼날을 빼내려 했고 플라미가 곧 위식을 되찾을까 두려워했지만 그 순간 그는 기절했다. 그날 밤 모라는 그들의 수색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원으로 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참트는 아들렛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나샤탄냐는 왜 그가 배신한 것인지 위아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렛은 여전히 숲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그의 기억 속에서는 친구에게 공격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소녀는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그에게 그보다 90세 할머니가 더 빠르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마을을 지키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집에서 아들렛은 누이에게 자신이 오직 유일한 소망은 무능한 아버지처럼 버섯을 줍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몇 달 후 마을이 악마들에게 파괴된 후 아들렛은 신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말하며 지구상의 모든 악마를 없애고 싶다고 했다. 신은 그가 쓸모없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살아남아 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들렛은 그저 살아있는 것이 전혀 쓸모없다며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를 밀어내며 웃으라고 말했다. 그는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그는 완전히 절망적일 때도 행복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결심을 증명하기 위해 아들렛은 그의 끔찍한 얼굴에서 미소를 강제로 지어 보였다. 그리고 곧 그는 자신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플레이미가 그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그를 단지 용의자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날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들렛은 자신이 진정한 선택받은 용사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거짓말이 그의 얼굴보다 더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녀가 추운 것을 보자 그는 불을 피우기로 결심했지만 나무가 타지 않았다. 그래서 플레이미가 마법을 걸어 즉시 타게 만들었다. 무죄를 입증하기를 바라며 아들렛은 그녀에게 그 스파이가 아마 새로운 적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악마들과 싸우는 동안 신전에 숨어 들어가서 장벽을 활성화했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이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고 그 스파이의 공범이 숲 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숲에 나타난 괴물들은 그를 신전으로 유인하기 위한 함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렇게 해서 그가 누명을 쓰고 처형당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플레이미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의 쓸모없는 얼굴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아들렛은 스승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순수함을 믿었고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의 결단력에 감동한 플레이미는 왜 그가 처음에 용감한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해졌다. 자신이 모두보다 약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렛은 그녀가 옳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다. 몇 년 전 스승이 그를 훈련시키기로 한 후 그는 깨달았다. 그 노인은 이상한 사람이었으며 항상 산속에 숨어서 악마를 퇴치하기 위해 새 무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는 매일 그를 훈련시켰고 밤마다 공부를 강요했으며 심지어 비밀 무기 만드는 법도 가르쳤다. 이 모든 훈련이 그의 능력을 강화시켰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플레미는 왜 그가 처음에 훈련하기로 결심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가 분명 무언가에 이끌렸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아들레트는 자신의 과거를 밝히기로 했어요. 어릴 적 그들의 마을에 악마가 들어온 것을 목격했어요. 그의 친구는 그것과 싸우려고 했지만 그를 제지했어요. 그리고 괴물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마을 장로와 대화하기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악마는 마을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장로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울부짖는 악마의 땅, 그곳은 악마신이 지배하는 곳이었어.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고 아들렛은 도망치던 중 가족을 잃었어. 이 기억들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어. 자신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플레이미는 자신이 사실 그에게 질투한다고 말했어. 그의 결심을 부러워했고 자신은 희망이 없다고 했어. 그녀가 떠나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사탄 같은 어머니가 태어난 후 성자의 힘을 주었고 그녀를 최후의 존재로 만들었다고 했어.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악마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전사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배신은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그에 대한 복수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악마신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녀의 결단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아들렛이 그녀의 모든 말을 믿고 있었기에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속임수로 여기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그가 확실히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렛은 그녀의 말을 넘어 읽을 수 있었고 그들은 같으며 과거의 고통에 의해 둘 다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너무 무능해서 자신과 함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사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화약을 불러일으키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땅에 던지라고 했고 다음에 다시 만나면 서로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으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한편 숲속에서 모르아와 골도프는 그녀가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했고 그녀는 아들레트가 살아있는지 물었다. 플라미는 그가 살아남았고 잡히기 전에 도망쳤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르아는 그녀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녀에게 사원 안에서 쉬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모르아는 모두에게 플라미가 생존했다고 알리기로 결심했다. 아델렛이 내통하는 자 중 한 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요. 아델렛이 스파이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스는 그녀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고 아델렛의 상처를 치료한 게 그녀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플레미는 그의 단검이 단순히 긁힌 것뿐이라고 했지만 한스는 그저 자신을 위해 변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도프는 어떻게 하면 아델렛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그에게 그를 사원으로 유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무기가 모두 완전했으니까요. 하지만 플레미는 그것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골도프는 그들이 직접 그를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라는 그룹을 나누자는 의견을 냈지만 한스는 사원에 남아있도록 했습니다. 숲속에서 나샤타냐는 골도프에게 아들렛이 진짜 스파이에게 함정에 빠졌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골도프는 그녀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그녀를 지켰을 것이다. 동시에 아들렛은 나무에서 그들을 엿보고 있었고 이것이 그의 무기를 되찾을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사원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간신히 단검을 피했고 곧 지붕 위에 한스를 발견했다. 그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며 즉시 자신의 단검을 꺼내 전투 준비를 했다. 아들렛이 자신의 검을 뽑으면서 그는 자신이 다른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순간 한스가 지붕에서 뛰어내리자 아들렛이 그의 얼굴에 폭탄을 던졌지만 그는 그것을 차버려 연기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낡았다고 말하며 아들렛은 그의 공격을 간신히 피했다. 그러고는 뒤로 물러서 바늘을 던졌다. 한스는 끊임없이 그를 공격했고 결국 그를 벽으로 차내고 그의 바늘을 피했다. 아들렛은 한스를 밀쳐내고 뒤따라 발차기를 했지만 그는 그를 바닥에 쳐내려 그의 검을 멀리 날려버리고 그의 칼로 끝내려 했다. 그가 그의 고백을 요구하자 아들렛은 폭발을 일으켰다. 얼굴에 폭탄을 던지고 혼란을 이용해 도망쳤다. 그때 그는 기둥에 부딪혔고 땅에 쓰러지자 한스가 돌진했다. 하지만 그는 간신히 그의 칼날을 피하고 숲속 깊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가 넘어지자 한스가 날아와 그를 끝내려 했지만 그는 다시 피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칼날을 피한 후 다시 도망쳤다. 순식간에 그는 한스의 공격을 피했지만 킬러는 집요하게 그를 쫓아왔다. 그를 베기 위해 뛰어올랐지만 그는 그의 단검을 맞고 그를 쳐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아들렛은 연막탄을 던지고 도망쳤다. 그가 깨닫기도 전에 한스가 발차기로 그를 멈췄고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무기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오직 검만을 들고 싸울 준비를 했다. 하지만 한스는 그가 무언가를 준비했다고 생각했고 아들렛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자 했다. 한스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하자 아들렛은 그의 쪽으로 칼을 던졌다. 그의 단검을 치워버렸다. 그는 의도적으로 목표를 빗나가게 했고 한스가 그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랐다. 한스가 왜 놓쳤는지 궁금해하자 아들렛은 그에게 그가 자신의 생명을 아껴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자신의 동료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직함의 상징으로 문장을 드러냈다. 그가 진실로 무죄일 수 있음을 깨달은 한스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렛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한스는 자신이 사실은 두 번째 배신자라는 것을 드러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아들렛은 죽을까 두려워 무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너무 늦었고 한스는 그의 목을 베어 즉시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단지 환상이었음을 깨달았고 한스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얼굴에서 진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두려움은 두 번째 배신자를 발견한 충격이 아니라 한스가 그가 무죄임을 판단한 방식이었지만 그는 다른 가능성을 바랐다. 그가 몰임을 드러내는 반응이었다. 몇 분 후 그들은 악수하며 동료가 되기로 합의했다. 반면에 모라와 플라미는 도텔의 은신처에 도착했고 그곳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라는 그가 어디 숨어있을지 궁금해했고 플라미는 아마도 타라진처럼 나무에 숨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숲의 나머지 지역도 계속 수색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모라는 그가 진심으로 찾을 의도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에게 적인이 찾는 대로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샤타냐와 골도프는 만남의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울부짖는 악마의 땅 바로 앞이었다. 모든 선택된 용사들은 원래 만날 예정이었어요. 그녀는 한스가 아마 적일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너무 무용해서 이 애니메이션의 악당 외에는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골도프는 아들레가 분명히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무용한 얼굴로는 다른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나샤타냐는 그가 단지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사원에서 한스는 벽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지붕으로부터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누군가가 분명히 벽이 활성화되기 전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들레는 그것이 아마 다른 누군가였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떠나기 준비를 하던 한스는 처음에 장벽이 어떻게 활성화되었는지 궁금해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그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순간 아들렛은 활성화 시퀀스를 보여준 사람만이 장벽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스와 차마트는 분명 무죄라고 생각했다. 즉시 그는 차마트를 찾기 위해 사원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가 그의 앞에 나타나자 그녀는 왜 한스가 그를 죽이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한스는 아들렛이 그들의 진짜 적이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들렛은 그녀를 더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들이 거의 진짜 스파이를 발견할 뻔했다고. 하지만 차맛은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는 죽이겠다고 말했다. 적을 찾을 때까지 모든 사람을. 그녀는 혼자서 악마신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고 아들레트가 먼저 처형당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꽃을 먹으며 엄청난 점액을 토하기 시작했고 남자들은 궁금해했다. 그 작은 몸에서 어떻게 끔찍한 늪이 만들어지는지. 그들의 눈앞에서 괴물들이 그녀의 끈적한 점액 액체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 소녀는 말했어요. 그녀 안에 늪이 있다고. 그것이 그녀가 먹은 모든 음식을 생생하게 만든다고. 그녀의 명령에 따라 괴물들이 남자들에게 돌진했고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숲이 괴물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들렛은 폭발물을 던졌고 그들은 소금 기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들이 그들을 쫓아왔고 그들은 사원이 그들을 성인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달리는 것이 지친 한스는 하나의 괴물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괴물은 즉시 재생하기 시작했다. 아들렛이 다른 괴물에게 폭발물을 던지면서 차마트가 왜 그들 둘을 죽이려 하는지 궁금해했다. 차마트는 그들 각자가 내통자일 수 있다고 말하며 모두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이 정신나간 아이가 멈출 마음이 없다는 걸 깨달은 아들레트와 한스는 전투를 준비하기로 했다. 바로 그때 차맛이 더 끈적한 액체를 토하기 시작했고 괴물들이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한 괴물이 달려들자 한스는 그것을 처치했고 다른 하나를 부수었다. 그래서 아들레트는 여러 괴물들을 베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괴물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고 한스는 완전히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아들레트는 소녀를 의식을 잃게 만들자고 제안했고 창을 그녀에게 던졌지만 괴물이 그것을 즉시 잡아먹었다. 그들이 더 가까이 달려가려고 할 때 괴물들이 그들의 길을 막았고 한스는 절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레트가 유독 가스를 피하면서 그는 악마를 처치했고 한스에게 자신을 덮으라고 하며 계획을 생각했어요. 그러자 고양이 인간이 그 앞에 뛰어들어 시작했어요. 모든 괴물들을 하나하나 물리치기 위해 서로 밀치며 아들레트는 그에게 그 소녀를 공격하라고 했어요. 동시에 괴물들을 분산시키겠다고 말하며 한스는 그의 계획이 말이 된다고 생각했고 시작했어요. 모든 악마를 베어내며 시간을 벌기 위해 아들레트가 준비되자
그는 불로 태웠어요. 그리고 플루트를 불어 괴물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한스가 그들 옆을 지나칠 때 그는 불로 그를 보호하고 괴물에게 못을 던져 그가 기둥을 타고 올라가 소녀를 향해 날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끔찍한 슬라임을 뱉어내며 악마로 변해 그를 튕겨냈습니다. 하지만 아들렛이 그가 땅에 닿기 전에 차내어 그녀를 가격하여 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악마들이 녹기 시작하고 슬라임은 그녀의 몸으로 돌아갔습니다. 즉시 그들은 그녀를 제압하고 성공적으로 사원 안에서 아들렛은 소녀에게 숲 주위에 장벽이 항상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숲 안에서 플라미는 사원에서의 싸움을 감지하고 모라와 함께 그 장소로 서둘러 갔다. 그러나 아들렛은 숲으로 돌아왔고 한스는 그에게 그가 제거되면 플라미가 새로운 용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렛은 그녀가 분명 무죄라고 생각하며 한스에게 진짜 스파이를 밝혀내라고 말했다. 몇 시간 후 그는 개천에 도착해 나무에 화약을 던졌고 그로 인해 플라미는 그의 존재를 감지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녀는 그가 어떻게 계속해서 존재하는지 궁금해하며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생쥐 같은 추한 벌레처럼 생존하기 위해서 그는 그녀의 얼굴이 브로콜리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사원에서 마우라는 아들렛이 탈출한 것에 화가 났고 왜 그를 놔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렛이 아마도 무죄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G 플랜즈의 계획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동시에 아들렛은 그가 함정을 알아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원에 들어갔을 때 장벽이 이미 활성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새의 사령관이 아마도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가 G 플랜즈와 함께 그들을 속박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장비로는 절대 장벽을 활성화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들이 숲에서 일부러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이 사원으로 달려가 문이 열리면 안개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장벽이 오직 두더지에 의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들이 안개를 치우려 할 때 말이다. 그리고 이 완벽한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두더지는 방 안에서 가장 추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플라미는 그에게 한스가 먼저 그를 비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그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라샤타니아와 골도프는 숲의 먼 쪽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한스가 아마도 첩보원일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가 자신이 공주임을 밝히기 전에 이미 그녀가 공주라는 것을 알아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결코 무명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골도프는 그가 신비롭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그녀를 발견했는지 궁금해했어요. 공주가 절대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하면서 같은 시간에 플라미는 아들레가 한스가 가짜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이유를 궁금해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한스가 전투 중에 그의 목숨을 살려줬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생각했어요. 그가 모두를 믿는 건 마른 멍청이 같다고. 아들레는 성인이 안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플라미는 그에게 말했어요. 어떤 성인도 그렇게 강력한 안개를 만들어낼 힘이 없다고. 몇 초 동안 각 성인의 힘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플라미는 화약을 소환해 바닥에 던졌다. 그것이 폭발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땅에 여러 개의 말뚝을 발견하자 그녀는 그 말뚝들이 환상장벽에 힘을 주어 악마들을 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것들은 안개를 즉시 퍼뜨리기 위해 숲 전역에 묻혀 있었다. 아들렛은 아마 다른 장벽이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숲에는 두 개의 장벽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그의 사고모자를 쓰라고 했다. 한편 사원에서 모라가 아들렛을 찾으러 나가려 하자 한스가 막았다. 그녀는 아들렛이 진짜 스파이에게 누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라는 아들렛이 분명 나쁜 놈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반목하게 만들 의도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죽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를 찾는 대로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숲에서 플라미는 아들렛에게 현재 상황이 거의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세카이를 자신이 먹기 위해 또 다른 화약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가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는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처형당하면 그녀가 누명을 쓸 것이라고 말해줬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살아남으면 그녀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영원히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감동받은 그녀는 그에게 그녀 옆에 머물라고 부탁하며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기 원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녀는 총을 그에게 겨누며 왜 그가 처음부터 그녀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내통자였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지 위하해했다. 그녀는 그가 은밀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를 죽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아들렛은 그녀에게 그녀를 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항상 그녀의 수호자였다고 주장했다. 그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는 항상 그녀를 사랑해왔고 그녀가 그의 운명의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플라미는 자신이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악마신이 처치되면 혼자 있을 거라고 그에게 말했다.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나고 인간 세계에서 용감한 킬러로 알려진 그녀는 악마신이 죽으면 땅에 무릎 꿇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아들렛은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가 지금까지 만난 가장 바보 같은 남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총을 발사했지만 그는 운 좋게도 총알을 피했다. 더 많은 화약을 소환하면서 그녀는 그가 확실히 그녀의 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발사했다. 그때 다른 이들은 소음을 듣고 한스는 아들렛이 플라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시도에 실패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라가 차모트의 꽃을 돌려주면서 그녀에게 한스가 숲으로 가는 것을 막아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자신의 힘을 활성화하여 산의 신을 소환했고 마법의 큐브가 그녀를 둘러싸며 그녀에게 갑옷을 입혔다. 그녀가 한 발 내딛자 강력한 바람이 그녀 주위를 휘몰아쳤고 산의 신이 강력한 메아리와 함께 그녀는 숲을 가로질러 아들렛이 한스를 없애버렸고 그가 모렸으며 죽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녀가 그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자 한스는 그녀가 분명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저 그가 죽는 것만 보고 싶다고 말했다. 악마가 손을 감싼 채 그는 즉시 뛰어 멀리 달아났고 차뮤트가 그녀의 괴물들을 소환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마라는 그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명령했고 한스는 마라가 아마 몰이었을 것임을 깨달았다. 같은 시간 아들렛은 플라미로부터 도망치려 하며 그의 문장을 보여주기로 결정했고 한스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미는 신경 쓰지 않고 다시 그에게 총을 쐈으며 절대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믿지 않겠어. 숲의 반대편에서 나샤타냐는 마라가 한 모든 말을 믿었고 아들렛이 정말로 그들을 모두 속였다고 생각했다. 분노가 커지자 그녀는 여러 개의 검을 소환하고 주변 나무들을 베어냈으며 그를 멸망시킬 준비를 했다. 한편 아들렛은 플라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하늘로 공을 던졌다. 그 공은 폭발하여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큰 빛으로 변했다. 아들렛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플라미가 그를 쫓아갔고 거의 그의 얼굴을 날려버릴 뻔했다. 그가 눈치채기도 전에 그녀는 그 앞에 폭탄을 던졌고 그는 폭발을 피하기 위해 높이 뛰었다. 그 순간 나무가 쓰러지기 시작하자 그는 즉시 뛰어내렸다. 그리고 폭발물에 날아차서 관통했다. 폭발하면서 그는 연기 속으로 바늘을 던지고 땅에 굴러떨어졌다. 연기가 거치자 그는 플라미가 다쳤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는 왜 그가 자기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의 더러운 이빨이 쓸모없는 역겨운 거짓말쟁이 때문에 뽑혀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은 누구도 믿을 수 없으며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렛은 그녀를 스스로부터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달려갔지만 그녀는 그에게 폭발물을 던져 그를 비틀거리게 했다. 그는 바위에 부딪힐 때까지 계속 뒤로 밀려났다. 그가 알기도 전에 마라가 나타나 그를 처치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앞에 있는 땅을 가격했다.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 그녀는 플라미에게 자신을 보호하라고 지시하며 아들렛을 거의 땅에 처박아버렸다. 그러나 그는 피하며 계속 도망쳤다. 마라가 다시 한번 그를 놓치자 그는 끈적한 액체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고 그녀를 즉시 불태웠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으로 그것을 파괴했다. 그녀가 알기도 전에 연막이 터졌고 그들은 그가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플레미가 그를 바로 눈앞에서 발견했고 마라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총을 쏘아 그녀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마라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에 플레미는 아들렛이 항복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검을 던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쓸모없어 보이는 얼굴을 보고 화가 난 마라는 자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렛은 자신이 내통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치를 드러내며 그것이 몬스터를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플레미의 총알에 물질을 뿌렸습니다. 그 순간 그것은 빨간색으로 빛났고 아들렛은 플레미가 진정한 반악마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호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전 재단에 물질을 뿌리며 찾으려 했다. 플라미가 무대에 있었다는 흔적을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와 결코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플라미도 무고하다고 말하며 그녀가 자신처럼 누명을 쓰지 않기를 바랐다.
그의 말은 플라미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고 그녀는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마라는 그가 어차피 죽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영원히 이 세계로 보내려고 준비했지만 플라미는 그녀의 갑옷을 쏘았다. 마라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플라미는 애들릿이 자신 깊숙이 손을 뻗었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는 마침내 그녀의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마라는 그녀가 평정을 찾기 전에 그를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플라미는 연막을 쏘아 아들렛이 도망칠 수 있게 했다. 그녀가 그를 끌어당기는 동안 마라는 산의 힘을 소환해 열어 통나무가 그들에게 비처럼 쏟아지게 했지만 그들은 모두 피할 수 있었다. 그들이 알기도 전에 칼날이 아들렛의 얼굴을 베었고 그는 창비를 가까스로 피했다. 나샤타냐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아들렛은 그녀가 제정신인지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죽이러 왔다고 말했다. 플라미는 그녀에게 아들렛이 무죄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가 운이 다했다고 말했다. 며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렛은 플레미에게 곧바로 사원으로 향하겠다고 말했어요. 한스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이었죠. 그 순간 나샤타냐가 그들에게 여러 개의 창을 던졌습니다. 아들렛이 검을 뽑으려 시도할 때 플레미는 마법을 사용해 모든 창을 막았고 그들은 모두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샤타냐는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기로 결정하고 가시벽을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렛은 굴러서 피할 수 있었고 플레미는 폭발물로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녀가 방향이 바뀐 총알을 발사했을 때 다른 총알을 발사하여 골도프를 몇 인치 뒤로 밀어냈습니다. 행호, 그는 다치지 않았고 준비해 그녀를 끝내려고 했지만 아들렛이 제때 그녀를 구했다. 나샤타냐는 그의 주의를 이용하려 했지만 플라미는 즉시 그를 보호했다. 모라가 아들렛을 제거하라고 소리치려 하자 플라미는 그녀를 땅에 밀쳐내며 그를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폭약을 그들에게 던졌다. 연이어 폭발하며 숲 주위에 큰 연기를 만들어냈다. 골도프는 왜 플라미가 아들렛을 보호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모라는 그녀가 세뇌당했다고 말했다. 골도프가 연기를 뚫고 지나가려 하자 플라미는 폭발로 그를 되돌렸다. 그들의 기회를 깨달은 플라미는 아들렛에게 사원으로 가라고 말했으며 그는 즉시 달려갔다. 하지만 나샤타냐가 그를 쫓았다. 골도프가 그녀에게 달려가려 하자 플라미가 그를 공격했다. 그러나 모라는 그녀의 주의를 이용해 그녀를 가격했다. 반면 아들렛은 신전으로 달려가며 핸드가 나샤타냐를 설득해 공격을 멈추게 하기를 바랐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핸드를 부르며 소리쳤지만 신전이 비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창들이 그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것들을 피하고 분산을 위해 연막을 쳤다. 나샤타냐가 기둥 사이에 나타나자 아들렛은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그녀가 그를 쫓아갔다. 숲속에서 아들렛은 여러 개의 칼날을 피했지만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다. 나샤타냐가 그에게 달려오자 그는 그녀에게 바늘을 던졌지만 그녀는 방패로 막아내고 그에게 여러 개의 창을 쏘았다. 아들렛은 높이 점프하여 창들이 돌아오는 것을 피했지만 마지막 창에 스치며 비틀거렸다. 그때 나샤타냐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 그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아들렛은 그녀에게 모라가 뚱뚱한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려 했고 그의 친구가 아직 살아있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평화롭게 죽으라고 말했다. 그녀가 그를 찌르려 하자 그는 손으로 방어하고 그녀를 넘어뜨리며 그녀를 땅에 던져버리고 쓸모없는 얼굴을 차버리기 위해 단검을 반으로 쪼개버렸다. 그 순간 골도프가 도착했지만 아들렛은 급히 도망쳤다. 많은 피를 흘리며 약해지자 무게를 줄이기 위해 무기를 버리기 시작했다. 그때 골도프가 그에게 돌진해왔지만 아들렛은 그의 공격을 막았고 결국 무게에 눌려 쓰러졌다. 그래서 골도프는 힘껏 휘둘러 그를 시체로 멀리 날려버렸고 모든 뼈를 부러뜨리고 그의 힘을 완전히 파괴했다. 모라가 도착하자 그녀는 골도프에게 그를 없애라고 했지만 그는 왜 그녀가 즉시 처리하길 원하는지 궁금해했다. 그 순간 차마트와 헨즈가 멀리서 나타났고 헨즈는 모두를 찾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말을 들은 나샤타냐는 그들이 모르에게 속았음을 깨달았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레트가 가짜라고 확신했고 그에게 너무 못생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들레트는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말하기를 자신이 일부러 그들을 이곳으로 유인했으며 진실을 모두 밝히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가 진짜 장벽이 그가 성전에 들어간 후에만 활성화된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모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못된 입 다물라고 말했어. 그는 첫 번째 안개는 가짜 장애물이고 그것은 단지 숲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모라는 그의 적수를 유지하기로 결심했고
눈과 얼음의 성인들도 장벽을 만들지 않고는 온도를 낮출 수 없다고 말했어. 아들레트는 그녀가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했고 그 온도는 태양의 성자가 올린 것임을 밝혔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수수께끼처럼 사라졌지만 아들레트는 그녀가 잡혀갔다고 생각했어. 악마들에게 납치되어 태양신의 힘으로 온도를 올리게 된 것이라고. 게다가 그녀가 있었던 숲은 오븐보다 더 뜨거웠다는 걸 알아챘어. 처음 도착했을 때 그는 성에 있는 병사들이 쥐에게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장벽을 활성화시키는 가짜 방법을 공개하였고 악마들을 이용해 그들을 사원으로 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그 괴물은 성의 성자에게 제거 신호를 보냈습니다. 성자가 죽자 태양의 힘이 사라지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숲 전체에 안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생각한 진짜 장벽이 아니었고 아들렛은 쥐가 혼란 속에서 진짜 장벽을 활성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아들렛이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라는 그가 단지 꾸며낸 것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아들렛은 밀고자가 태양의 성인을 그들 가까이에 숨겼을 거라고 밝혔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은 괴물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는 시체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가 그것을 열자 시체를 꺼냈고 모라는 그것이 정말 성인임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들렛이 가짜라고 확신했고 그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플라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녀의 쓸모없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그녀가 누구의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아들레트가 결국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이제 유일한 용의자가 무고하다는 게 증명되자 진짜 내부자는 누구인지 그녀는 궁금해졌어요. 순식간에 모두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고 나샤타냐는 골도프에게 도망치지 못하게 막으라고 했어요. 모라는 자신이 내부자가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나샤타냐는 그녀가 유일한 용의자라고 밝혔어요. 아들레트는 진짜 내부자가 누군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차마트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모라는 절대 아니면 2개의 돌을 보여줬어요. 그녀의 괴물들이 땅속에 숨겨진 정타블레츠를 발견했다. 그녀는 신전의 바닥을 뚫고 정타블레츠와 칼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한스는 그 칼과 하나의 정타블레츠가 신전 안에 있는 것의 복제품이라고 말했다. 그것들은 장벽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애들렛이 왜 2개의 정타블레츠가 있는지 궁금해하자 한스는 2번째 정타블레츠가 장벽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방법이 적혀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벽이 처음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용사 중 한 명이 제단의 피를 흘리고 칼로 정타블레츠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활성화하는 진정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누가 제단 위에 두루마리를 파괴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들렛은 나샤타냐가 활성화 주문을 외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제단에 몸체화를 흘린 후 두루마리를 깨뜨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모두가 나샤타냐가 사실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골도프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렀고 나샤타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려 했다. 바로 그때 아들렛은 그들이 사원으로 여행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샤타냐가 일부러 그를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가 누명을 쓰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결심했다. 항복했고 그녀가 정말로 간첩임을 자백했어요. 그녀는 아들렛을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를 첫 희생자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그를 제거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해서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가 진실을 발견한 것을 보고 감탄했고 그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샤마트는 왜 그녀가 모두를 죽이려 하는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악마와 인간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모든 용사들이 제거되어야만 마귀신이 그들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스는 그녀가 미친 것 같다고 생각했고 플라미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인간을 희생할 용의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그녀는 지구의 절반을 없앨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아들렛은 이 여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처치하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들은 그녀를 끝내기 위해 달려갔지만 그녀는 진흙으로 녹아버렸고 그녀의 영혼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고 한스는 그녀를 쫓아 숲으로 들어갔다. 그때 아들렛은 탈진하여 쓰러졌고 플라미는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그는 신전에서 깨어나서 깨달았다. 그가 이미 산에서 나는 약초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죄책감에 휩싸인 마우라는 그에게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로 결심했지만 아들렛은 그녀에게 엿이나 먹으라고 말했다. 한스가 보이자
그는 장벽이 제거되었고 나샤타니아가 탈출했다는 것을 전했다. 잠시 후 아들렛은 사원 밖에 도착했고 골도프가 나샤타니아의 배신으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곧 그는 플라미와 숲에서 합류했으며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 그가 그녀가 그룹에 남을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그들과 함께 있기로 결정했으며 그의 존재가 그녀로 하여금 영원히 살고 싶게 만든다고 말했다. 아들렛은 이것이 그가 들어야 할 모든 소식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악마 신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룹이 재결합하자 못나고 쓸모없는 한 소녀가 그들에게 급히 다가와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다. 아들렛은 그녀가 롤로니아라는 오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피해 성녀라고 말했다. 마오라가 그녀가 왜 왔는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자신이 선택받은 용사 중 하나지만 여러 날 동안 장벽 밖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은 마오라는 그녀의 문장을 보라고 요구했고 소녀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문장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그룹에 또 다른 가짜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날 같은 날 한왕이 그의 왕실 경호대와 함께 도착하여 악마의 신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숲으로 향하는 악마 군대가 있다고 전했다. 롤로니아는 그들이 후퇴하자고 제안했다. 한스는 그녀가 새로운 밀정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플라미는 그녀를 전멸시킬 준비를 했다. 그러나 아들렛은 왕에게 장벽을 복원하라고 말하며 악마의 신이 처치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는 악마의 땅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안개가 다시 풀리자 그들은 마침내 섬에 도착했고 새로운 전투를 준비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나의 전설적인 이야기 마스터들